네, 안녕하세요. 포스텍 총동창회 고 박태준 명예회장님 10주기 추모 및 동문재단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총동창회 이사 최재훈입니다. 포스텍과 총동창회가 공동 주최하는 본 행사는 고 박태준 명예회장님 10주기를 추모하고 그분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설립된 포스텍 동문재단이 어떻게 성장하고 목표를 위해 기여해 나갈지 그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35년 전 우리들의 목표 포스텍을 설립하심으로써 오늘날 우리 모든 포스텍회원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주신 박태준 명예회장님께서 서거하신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행사가 10주기를 맞이하여 영원한 포스텍회원 박태준 명예회장님을 추억하고 그분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모든 포스텍회원들이 에너지를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포스텍 총동창회 고 박태준 명예회장님 10주기 추모 및 동문재단 비전 선포식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고 박태준 명예회장님의 추모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이 영상을 제공해 주신 박태준 미래전략연구소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경제에 크게 기여한 박태준 회장님의 굳건한 도전 정신과 미래 산업을 위한 인재 양성에 대해 담은 추모 영상을 다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강과 산은 변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명예회장님이 여전히 우리 곁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러르는 하늘 위에 조국을 위한 뜨거운 가슴 속에 별처럼 반짝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떠나보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슴 한가득 울려 퍼집니다. 우리 모두를 일어나게 했던 그의 신념, 그가 걸어온 길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되었고 그는 대한민국을 향한 영원한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와 사명감을 두 손 가득 움켜쥐고서 대한민국을 두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농민이 지은 쌀은 국민을 배불리 먹여주었고 그가 만든 철은 국가를 부흥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그의 도전으로 대한민국 산업화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탁월한 리더십, 신속한 결단력으로 우리를 이끌어준 그와 함께 끊임없이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왔습니다. 그분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포스코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서의 생각을 하다 보면 곁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될 것 같습니다. 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차이는 바로 포스코에 대한 애정,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포스코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을 때 가슴이 터질 만큼 중거렸는데 포스코를 설립하신 박태준 명예회장님은 어떠셨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좋은 환경이 아니었기에 끝없는 역경과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박태준 명예회장님의 포기하지 않는 굳건한 도전정신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러한 도전정신을 따른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사람의 소중함을 알았던 그는 대한민국의 백년지대계를 세워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워왔습니다. 포항공과대학교는 이 땅의 주인인 세상을 바꾸는 열정을 가르치며 우리 사회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는 유학이 흔치 않던 시절에 해외 유학의 길을 열어주었고 그들은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 최고라는 꿈을 향해 그가 이끄는 미래로 나아갑니다. 제가 1986년에 3기로
제철 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이 됐거든요. 회장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었고 한국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한국사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너희는 꼭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자기가 자주 하거든요. 박태준 회장님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인재로 키우는 것이 제가 맡겨진 사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공대 일기생으로 학교에 들어와서 부담감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살았었는데요. 또 오늘 지원을 받는 학교에서 물렸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축복받은 세대인 거지 그게 특별히 힘들었던 건 아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박태준 이사장 같은 분들은 국가 발전에도 크게 기여를 하셨지만 진짜 아무것도 없던 땅에 후대 세대를 키우는데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고 마음을 세우시고 지금으로서 정말 찾기가 쉽지 않은 예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업 후 5년간 회사를 성장시킬 때 포스텍에서 쌓은 경험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포스텍처럼 산학연이 건강하게 협력하는 교육기관은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30여 년 전부터 이런 훌륭한 교육기관을 생각하고 만들어내신 박태준 명예회장님이 놀랍고 존경스럽습니다. 포스텍에 다니면서 포스코가 우리나라의 발전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포스텍이 다른 대학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열정, 저는 그것을 배울 수 있어서 포스텍에 오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설립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에 그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가슴 속에, 내일을 향한 모두의 꿈속에 그의 뜨거운 심장이 고동칩니다. 우리의 추억이 포스코의 역사 속에, 전국의 현대사 속에 별처럼 반짝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박태준 명예회장님이 부려놓은 수많은 별, 오늘도 그 별빛의 영원한 울림을 따라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갑니다. 제철보국을 바탕으로 포스코를 이끌고 교육보국 정신으로 포스텍을 설립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고 박태준 명예회장님의 울림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박찬모 전 총장님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박찬모 전 총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녕하시고 코로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제철보국과 교육보국으로 나라를 위해 평생을 맡으시고 10여 년 전에 10년 전에 소천하신 고 박태준 포스텍 설립이사장님을 추모하며 오늘 이 추모식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울러 이 귀한 자리에서 추모사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상태 총동창회 회장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박태준 명예회장님의 업적은 다 아시다시피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겠습니다만 저에게는 교육, 복과 관련해서 다음 두 가지가 특별합니다. 시간을 상봉되기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대학을 지방에 세우신 것입니다. 참 물론 포스코가 회사가 여기 있고 그렇지만은 저희에게는 굉장히 그것이 뜻깊은 그러한 일입니다. 다음에 지방이 돼요. 왜 그러냐면 금년이 미국에 있는 재미과학기술자 협회 그것이 세워진 지 50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971년 12월에 처음 그 재미과학기술자협회, 그러니까 KSEA라고 그러는데요, 세워졌을 때, 설립되었을 때 초대 간사장이 우리 대학의 초대 회장이셨던 김옥일 박사님이셨고, 지가 총무간사였고, 우리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은 그 이정국 박사님이 재무간사. 그래가지고 정말 저희들이 많은 미국에 있는 과학자들이 이 박정희 독재에 또 오염단체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렇게들 염려를 했는데 그 저희들은 절대로 오염단체가 되지 않겠다. 물론 저는 그때 삼성계엄 반대도 나가고 반독재 운동에도 나가는 야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옥일 박사하고 저 같이 메릴랜드 대학교였는데 박찬호를 끌어들이면은 아마 좀 다를 거다. 그래서 저보고 총무간사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하는 것보다 안에 들어가서 정말 오염단체가 안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과기부에서 3만 불이라는 돈을 준다 할 때 저희가 밤 2시까지 3번을 회의를 했습니다. 저는 반대. 이정국 박사는 재무간사니까 그거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그 재미과기업 회보 1호에 보시면은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한국에서 또 들어온 3만 불은 절대로 재미과기업의 운영비나 그런 데 쓰지 말고 모국의 과학기술 발전에만 쓰자. 그거를 아주 못을 받고 받았습니다. 어찌됐든 그때 우리들이 모여서 왜 한국에서는 중앙에만 좋은 대학이 있느냐, 우리가 지방에 좋은 대학이 생기면 다 함께 나가서 같이 이루자, 그거를 누누이 내어쳤는데, 그래서 김홍일 박사는 1980년대 중반에 연암공전이라고 그 LG에서 하는 진주에 있는 그것을 2년제에서 4년제로 만들고 아주 좋은 대학으로 만들겠다 해서 나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암공전이 잘 됐으면 우리 아마 다 진주에 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청와대에서 왜 그런지 반대를 해가지고 2년제가 4년제로 안 되니까 김홍일 그 박사님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사기공화국이라고 그 얘기 아주 유명하죠. 그러시고서는 그만뒀는데, 박태준 명예장님께서 포항공대를 포항에 만드실 테니까 야, 이거는 분명히 잘 될 거다 해서 저희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포항공대에 오게 됐습니다. 그때 워싱턴에서 많은 여기 남궁 박사도 계시지만 많이 와서 워싱턴 마피아가 들이닥쳤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과학자들이 나와서 이 포항공대에 정말 앞날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교수님들을 모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박태준 명예회장님이 포스코 건설할 때 그렇게 마음에 안 맞으시면 조인트를 깐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가서 조인트 까게 되는 거 아니냐 염려를 했는데 그건 참 어리석은 기구였습니다. 우리 박태준 회장님은 포항공대 교수님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그리고 정중히 대해주셨습니다. 둘째는 여러분들이는 잘 모르십니까? 제가 북한과의 공동연구를 할 때 박태준 명예 이사장님의 자문을 많이 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제가 포항공대 교수로서 포항공대와 평양정보센터하고 7년간을 공동연구를 했는데 혹시라도 대한민국이나 포스텍이나 또는 포스코에 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북한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박태준
명예회장님께 늘 자문을 구하고, 근데 참 많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잘 돼야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통일이 돼서 잘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용기를 가지고 그 북한과의 프로젝트 7년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끝난 다음에 평양과학기술대학에 생겨서 지금도 거기에 챈슬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평양과학기대 생겨가지고 처음 되니까 거기에 총장이 둘 있습니다. 김진경 외국사하고 호광일이라고 내국 북한 사람 총장이 있는데 그분이 푸스트에 평양 유니버시티 오브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푸스트에 비전을 세우라고 해서 제가 비전을 그 사람들은 인류 대학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인류 대학은 안 되고 세계적 글로벌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세계화된 그래서 글로벌 유니버시티 비욘드 이미지네이션 그 비전을 했더니 그 포항공대 총장했었는데 푸스트를 포항공대 같이 만들 수 없느냐 그러면서 그분은 하시는 게 북한에는 박태준 회장 같으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힘들겠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우리 박태준 명예회장님의 명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저 앞으로 우리 모두가 분발해서 우리 명예회장님께서 원하시는 대학으로 우리가 완성시키고 저 비어있는 좌대도 채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기를 바라면서 이만 추모사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모 전 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백성기 전 총장님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백성기 전 총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뵙고 싶습니다. 이사장님. 여기 당신께서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사랑하고 아끼셨던 포스테키안들이 당신이 못내 그리고 여기 직업공단에 묻었습니다. 당신께서 낳아주시고 한없는 정성과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25세에 건장하고 야심찬 청년으로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하는 과학, 기술, 경영, 교육, 제도 혁신 최전선에서 젊음을 불태우고 있던 10년 전 호련히 우리 곁을 떠나셨던 당신을 그리며 청한 키드들이 모였습니다. 포스텍의 원대한 꿈을 찾아 용기 있는 선택을 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이제 나 자신의 영예와 행복을 뛰어넘은 플러스 알파 국가와 민족을 위해 애국의 용기 있는 선택을 주문하셨던 이사장님 그립습니다. 천하가 그리워하는 세계 최고의 명문공과대로서의 비상을 꿈꾸시며 우리에게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이사장님. 이사장님이 떠나시고 난 빈자리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 더욱 사무치게 그려지는 무슨 연유일까요? 뵙고 싶습니다. 제철 모국의 인연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세계 최고의 철강 기업을 이루시고 포스텍을 통해 교육 보국의 필생의 목표를 삼으시고 자나깨나 포스텍의 미래를 걱정하시며 포항에 오실 때마다 포스텍 캠퍼스를 찾아 혹은 실험실에서 혹은 도서관에서 저희 학생들과 담소하시며 그토록 즐거워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며 파안대소하시던 이사장님 뵙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여기 모인 포스텍의 아들, 딸들, 10년 전 비록 몸은 우리를 떠나셨으나 남겨주신 불굴의 혼과 정신을 깊이 새겨 결코 흔들리거나 실족하지 않고 과학기술의 혁신과 창업을 통한 선진 입국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옥스를 다시 여기며 당신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표대를 향해 일로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사장님의 체험과 정기가 머무는 이곳, 자주 찾아뵙지 못한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바라며 삶과 세계 정상을 향해 횃불을 밝히시고 있는 포항공대 영원한 폭대 이사장님의 영복을 빌며 부의 부디 고위에 참으소서. 2021년 12월 14일 포스텍 5대 총장 백성규입니다. 백성규 전 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대봉 전 부이사장님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이대봉 전 부이사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태준 회장님, 참으로 뵙고 싶었던 설립이사장님, 호련히 저희 곁을 떠나신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포스텍 동문들이 회장님을 추모하며 포스텍의 미래를 위해 뜻을 모으는 자리입니다. 1984년 미국 캘리포니아 국가대학을 방문하셔서 일반 교육 중심 대학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연구 중심 공과대학을 설립하시기로 결심하신 뒤 1985년 2월 5일 포항공대 건설본부를 발족하셨습니다. 서울공대 교수들의 환영과 자문을 받아 학사계획과 건설계획을 세우고 관계당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데가 1985년 7월 4일이었습니다. 불과 5개월 만에 그 모든 허가를 일사천리로 받아낸 원동력은 바로 회장님의 연구중심대학 건학 이념이었습니다. 학사계획과 건설계획에 정부의 환영과 승인을 받은 지 한 달 후인 1985년 8월 1일 초대 김호길 학장이 부임하자 회장님께서는 교수 임명의 전권을 김학장과 재미과학자협회에 위임하셨습니다. 특히 회장님께서는 1986년 1월 중견교수 초빙 대상자 10명의 부부를 뉴욕 파크레인 호텔에 초청해 그분들을 직접 설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분들을 비행기 1등석으로 국내에 모셔왔을 뿐만 아니라 김포공항에서 포항까지는 포스코 전용 헬리콥터로 모셨습니다. 포항공대 교수들의 이삿짐은 한국세관에서 프리패스하는 특赦를 받았습니다. 교수 연봉은 국내 최고 수준인 모사립대학교 연봉의 120%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친분 두터운 정치권 인사의 추천을 받은 미국 박사 2명을 김 학장이 임명에 탈락시키자 허허 우리 김옥길 학장은 설립자인 내가 추천한 사람도 낙방시켰다며 오히려 그것을 청탁을 막는 방패로 삼았습니다. 당초 예정보다 개교는 앞당겼지만은 과연 소수 정예의 최소 학생 지원자가 얼마나 찾아올 것인가 이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회장님께서는 단호하게 입학생이 한 명도 없어도 좋다. 연구 중심대학이니까 교수들이 먼저 연구에 전념하라. 월급은 100% 지급하겠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포항공대의 성공 요인은 한마디로 교수 초빙의 성공입니다. 나는 쇠 만드는 공장
포항공대의 든든한 재원 마련을 위해 미쓰비시 그룹의 후원을 받아 포스코 원료 운반선 10척을 마련하려는 계획이 회장님 퇴임 후 좌초되자 그때 정말 섭섭해 하셨습니다. 근래 포스텍은 국내 유수의 신문에 포스텍의 고민이라는 기사가 나올 만큼 학교를 둘러싼 경영 환경이 전과 같지 않습니다. 회장님께서 계시다면 보나 마나 들으나 마나 당초 권한 이념대로 해! 라고 하실 것입니다. 오늘 박태준 회장님의 10기를 맞아 다시 한번 기적 같았던 지도력과 솔선수범의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대목 전 부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영란 여동문회장님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유영란 여동문회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학교 입학한 후에 신입생으로서 기숙사에서 처음 고 박태준 명예회장님을 배웠습니다. 저는 학부모님이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해 처음 여학생 기숙사가 세워졌기 때문에 사모님과 함께 방문하셔서 시설도 세심하게 둘러보시고 또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가셨습니다. 저는 나중에야 이분이 포항제철 회장님이시고 또 이 학교를 만드신 분이시구나 이제 알게 되었죠. 이후에 또 학교 행사나 미디어를 통해서 고 박태준 이사장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만은 제 머릿속에는 처음 배웠던 그때 그 세심하시고 또 소박하셨던 모습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우리 기업들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 박태준 명예회장님께서는 30년도 훨씬 전에 기업의 사회적 기여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정상의 국가가 되는데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우수인재를 설립하는 것이 포스텍의 목표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과연 우리가 명예회장님이 생각하셨던 그런 국가의 인재가 되었는지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경제규모 10위의 선진국이 되기까지 많은 동문들이 과학기술계뿐만 아니라 경제계, 법조, 교육, 예술계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에는 제 조카가 포스텍에 입학했습니다. 조카가 포스텍에 입학하고 나니까 마치 제가 3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은 좀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조카랑 끈끈하게 이어지는 듯한 그런 또 느낌도 받았고요. 만약에 고 박태준 명예회장님이 저희 곁에 계신다면 훨씬 시간이 흐른 이 20대의 저희 조카에게는 또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한결같은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또 국가의 인재가 되어라 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50대 중반인 저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같은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안주하지 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또 성장하고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국가 전체보다 혹은 국가 전체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변화는 많은 분들이 희생하시고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사실 되게 어려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개인의 이익보다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행동과 업적으로 보여주셨던 고 박태준 명예회장님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네, 그립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란 여동문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김화룡 대학원 1회 동문회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김화룡 동문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그리운 박태준 회장님, 회장님이 저희 곁을 떠나신 지가 어언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회장님의 따뜻한 손길이 담긴 이곳 포스텍에는 회장님의 향기가 점점 더 짙어져만 갑니다. 저는 약 30여 년 전인 1988년 대학원 1기생으로 입학하면서 회장님의 교육에 대한 무한한 열정과 신념을 아주 가까운 곳에서 체험하면서 공부하였습니다. 그 당시 회장님께서는 지금의 산업은 포스코가 이끌어가지만 미래 산업은 인재가 담당할 것이라면서 포스텍을 설립하셨다는 말씀은 제게 너무나도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입학할 당시 포항은 지방 중소도시였기에 유능하신 교수님들을 초빙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장님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훌륭하신 교수님들과 좋은 연구시설을 활용하면서 연구에 매진할 수 있었고 덕분에 많은 동문들이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 함께 하시지는 못하시지만 회장님 보시니까 흐뭇하시죠? 비록 당신의 육신은 이 세상을 떠나신 지가 10년이 지났지만 불굴의 도중정신, 혁신과 창의로서 위기를 돌파해 오신 회장님의 정신은 코로나19 등으로 어수선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보고 싶은 회장님, 멀리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지켜보고 계심을 알고 있기에 저희들이 어려움에 처해 방황하게 된다면 언제나 한 줄기 빛과 같이 저희들에게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이제 저희 모두는 앞으로 다가올 10년, 아니 100년 이상을 회장님께서 남겨주신 뜻을 받들어 국가, 인류,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리라 다짐해 봅니다. 회장님을 그리워하는 모든 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한데 모아서 삼가 당신의 명복을 빕니다.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대학원 1기 졸업생 김화룡 드립니다. 김화룡 동문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고 박태준 명예회장님의 가족을 대표하여 박성빈 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 새 그 사진전을 해주시는 곳을 몇 군데 들려봤습니다. 근데 제가 매번 느끼는 거는 그 사진전에 나온 사진 중에서 작업복을 입고 회사에 있으실 때의 표정하고 포항공대에 오셔서 학생들을 만나실 때 표정은 너무 확연하게 틀립니다. 왜 그러셨을지는 아마 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기장군 저희 본가입니다. 그 옆에는 이제 박태준 기념관을 정식으로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을 했기 때문에 그 기념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혹시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뭐가 있을까 집에서 열심히 찾아보다 보니까 워낙 메모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메모하신 수첩이 좀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이렇게 들춰보니까 그중에 저한테 제일 눈에 띄었던 거는 제가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은데 저랑 제가 어느 대학을 갔으면 좋겠는지 대화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그 학교를 1번, 2번, 3번 정확하게 적어주셨어요. 5번까지 공교롭게도 저는 다 공대였습니다. 한 군데만 빼고 물론 공과대학 있는 학교였죠. 그 5번까지가 전부 공대였는데 아마 그런 기술에 대한 그 다음에 공학에 대한 그런 평소의 생각을 가정에서도 물론 가지고 계셨고 저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리스트가 있지 않았나 지금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도 지금 돌아보면 저는 그 포항공대가 개교하기 1년 전에 공대생이 됐습니다. 아마 포항공대 개교를 했으면 전 나름대로 혹시 포항공대를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압박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고 또 성적이 안 돼서 못 왔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다행히도 하여튼 그랬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공대생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셨지만은 그렇게 해서 포항공대가 개교된 다음에는 포항에 올 일이 있으면 너무 뿌듯한 마음으로 항상 공대 자랑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또 공대의 새로운 기자재나 이런 거를 저한테 꼭 이제 보여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포스코나 이제 포항공대 이런 데들은 제가 살아온 나를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 저희 선진계는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의 일원으로서 혹시 경쟁 상대 아니야? 라고 느낄 만큼 이제 가족으로 생각하시고 하루하루 지내셨던 게 아니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자리 굉장히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학교를 만드셨고 학교에 계신 분들이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생각해 주시는 것과 더불어 그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도모하고 기금을 모으고 하는 게 아마 정말 따뜻한 부모의 심정으로 잘 키웠구나 하시는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오늘 이런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성민 대표님의 따뜻한 감사 표현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성민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 박태준 명예회장님께서는 교육보국의 정신으로 인재 양성을 위해 늘 힘쓰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양질의 교육을 받아 자랑스러운 포스텍회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포스텍의 설립부터 역사를 되짚고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무환 총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무환입니다. 우선 학교를 대표해서 우리 참석해 주신 두 총장님 그리고 이동범 이사장님, 우리 민 대표님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도 동창회에서 이런 행사를 마련해 준 거에 대해서 너무 뿌듯하고요. 또 우리 앞에 계신 두 총장님이 다 하신 일이지만 우리 학생들이 정말 잘 사회에 나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아까 이대공 이사장님께서 요즘 학교가 위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나름대로 위기이면서 또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들 지나온 35년을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가질까 합니다. 참고로 몇몇 분들은 지난 12월 3일날 서울에서 했던 내용이랑 굉장히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우선 또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옆에 사진전에 가시면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만 왼쪽에 1985년의 사진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사진.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에 어디든지 스며있는 포스텍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은 천하의 공업이며 만인의 정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설립 이사장님의 10주년을 기리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또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공업이고 또 우리 모두의 정성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이 이야기를 하고 났을 때 12월 3일 날 중의회분께서 그러셨죠. 회장님도 계시지만 그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또 노력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그 만인의 정성과 이사장님의 차이는 뭘까? 저는 이사장님이 만인이 정성을 쏟도록 만들어 주시고 계셨던 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리더의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몇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설립 이사장님의 권하기념은 굉장히 뚜렷합니다. 소수의 정예를 데려다가 우수한 교육을 한다. 그래서 글로벌 리더를 한다. 과학기술 분야의 선구적인 연구를 수행한다. 그리고 교육, 연구, 산업 협동을 통해 국가와 인류의 봉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이 건물이 바로 우리가 연구한 결과를 국가와 인류에 봉사할 수 있는 하나의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물로 35년이 지난 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는 뭘 느끼냐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던 권하기념을 우리의 졸업생들이, 우리의 교수님들이 하나씩 실현해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 보셨겠지만 1985년에 여기를 만들기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최고의 대학이라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우수한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요소는 저희가 포스텍이 존재하나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꾸 이거를 잊고 간다 그러면 절대 되지 않는다. 또한 우리 졸업생들은 가장 우수한 학생이었고 가장 우수한 교육을 받았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보국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연구중심대학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저희 학교가 개교를 했고요. 제1회 입학식 때 교육연구산업협동을 통해 국가와 인류에 봉사해야 된다는 말씀, 권하기념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때부터 조인을 했습니다. 제가 학교에 정식으로 출근한 게 3월 1일부터니까요. 이때부터 저도 이제 조인을 했고 그 역사를 옆에서 멀리서나마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방사관 가속기라는 거를 만드시겠다고 시작을 하셨고 지금은 각 지자체가 방사관 가속기 안 가져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난리를 칩니다. 재밌죠? 근데 어떻게 30년 전에 이걸 하셨을까요? 그리고 저는 오늘 저 위에 있는 고 박태준 명예회장님이라는 그 말씀이 사실은 10주년 동문회 밤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아마 우리가 명예동천 회장이라는 그거를 선정을 했고 말씀하시기에 명예동청 회장이란 내 평생의 직함 중에서 가장 명예스럽고 다정스럽고 자랑스럽고 내 심정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태준 설립 이사장님의 호를 딴 창업학술정보관은 2003년 4월 25일에
하나의 불러서 저희들 학교에 개관을 했고요. 최근에 리모델링은 거의 다 마쳐가고 있습니다. 2003년은 저한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브라질에 학술회의를 갔었는데 참 브라질에 갔다가 이제 호텔에서 나와서 커피 한 잔 먹고 싶어서 커피숍을 들렀더니 당연히 영어가 될 줄 알았는데 영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어떤 나이 많은 한국 분이들이 커피 마시고 싶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어디서 왔나? 포항에서 왔습니다. 포항 제철에서 왔냐? 아닙니다. 포항 공대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박태준 회장님이 만든 학교 그러시더니 커피를 굳이 저한테 공짜로 사주시겠대요. 그리고 제발 학교 좀 잘 만들어라. 그래서 참 본의 아니게 회장님 덕분에 저는 커피 한 잔을 공짜로 마셨습니다. 그만큼 정말 나이 드신 특히 외국에 계신 분들한테 그만큼 기대를 받으셨고 대학을 만드신 거에 대해서 그분들의 기대가 굉장히 컸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개교 20주년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설립 정신의 실천은 사명함이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저는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저희들이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2019년에 산업체들과 특별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혁신적인 대학이다 라는 게 우리의 작은 대학을 가장 영광스럽게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로이터에서 2019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아닌가. 안타깝게도 2011년 어제 저희는 설립 이사장님을 보내면서 많이 슬퍼하고 많이 마음을 다잡았어요.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발제를 하고자 합니다. 리더란 무엇인가? 저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리더를 합니다만 두 가지의 리더를 요즘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는 모든 것을 잘하는 그야말로 폴리메스입니다. 최근에 폴리메스라는 책도 나왔고 거기서 많은 분들을 언급하고 있죠. 또 하나는 정말 익스퍼트, 전문가. 폴리메스는 know something of everything, everything about something. 전문가는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어디까지나 깊이 하는 거냐면 everything about nothing. 그래서 여태까지는 최근에는 전문가가 되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요즘의 리더의 덕목으로는 사실 폴리메스형 인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설립 이사장님은 정말 기업가셨고 교육자셨고 정치가셨고 전에 군인이셨습니다. 이만큼 폴리메스형 인간으로서 성공하신 분은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일본에 대한 생각에도 교육이 일본을 앞서야 일본을 이기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다 일본을 이기고 있나요? 교육에서? 저는 꽤 자신 있게 이제는 꽤 일본은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제가 놀랍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우리나라의 영국의 증가 그래프인데 어떻게 1986년에 이 학교를 만드셨는지 보시다시피 10년만 빨랐어도 연구비가 국내에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연구 중심대학을 성공하기 어려웠어요. 10년 뒤에 만들었어도 이미 연구비가 풍족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대학이 연구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 설립 이사장님은 어떻게 저때 만들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타이밍이 너무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리더란 또 하나의 중요한 덕목은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 우리 설립 이사장님이 포스텍을 만든 건 정말 오랜 통찰과 많은 고민 끝에 정말 가장 적절한 때에 이 대학을 만드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덕분에 저희는 항상 국내 최초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항상 뭘 추구하느냐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거죠. 어떻게 교육할 거냐. 여기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를 어떻게 할 거냐. 저희들이 중심이 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산학협동을 통해서 국가와 인류의 봉사할 거냐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하나는 애플과의 협력, 삼성전자와의 협력, 내일은 구글 클라우드와의 MOU를 맺습니다. 세계 각 최고라고 일컬을 수 있는 기업들과 협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그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뭐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것들이랑 이제 협력을 시작할 수 있게 돼서 이제 우리를 조금씩 세상에 알아주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중에 하나가 지역대학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허브를 나눔병이 있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 은하만 알았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 우리는 지역적인 한계를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겪고 보니까 이제 지역적인 한계는 그렇게 아니더라. 그래서 항상 이제는 언택트로 가야 되고 월드와이드로 가야 되고 좀 더 오픈노베이션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학교의 미래 발전추는 인공지능, 바이오 헬스케어, 에너지 소재, 스마트 기술, 기초과학 이런 것들에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다른 거는 뭐 어느 정도 지금 다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최근에 제가 가장 다른 것들은 다 스스로 굉장히 잘하시고 계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버추얼 월드로 저희들이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나갔습니다. 2021년도에 비대면 입시도 해봤고요. 금년에는 대학생 전원에게 VR 기기도 제공을 했고요. 페이스북에서 저커버그가 직접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몇 분이 우리 학교를 찾아왔어요. 도대체 포스텍은 어떤 학교길래 신입생 전원한테 VR 기기를 사줬대요. 가서 좀 알아보고 와라. 그러면서 그 일이 메타라고 이런 부분이 직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이제 좀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비대면으로 이집트의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 국사과정을 열기로 연구를 내줬고요. 뭐 해외 세법들도 요즘 저희 학교 이제 비대면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버추얼 월드로 가서 지역적 한계를 못 느낄 정도로 가려고 노력하고 더구나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한 학기 정도는 비대면 수업을 할 수 있으니까 전 세계 어디에서 가서든지 한 학기 정도는 오프캠퍼스를 하자라는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다 넓은 곳에서 보다 넓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연구조차도 이제 시공간을 초월한 국제산업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R&D 중심의 스마트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키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 대학에 오신 학생들이 암만 그거 해도 학교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 동안 놀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뮤즈먼트 포스텍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고 학생들이 정말 재밌게 놀면서 왜냐하면 10년은 최소한 여기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제대로 재밌게 살 수 있는 기간이 한 수명이 늘어난다고 해도 한 4, 50년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심지어는 정말 오랜 시간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게 뭐냐? 1차 산업혁명,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서 힘을 북돋우는, 힘을 배가시켜주는 그러한 혁명이었고 2차 산업혁명, 멀리 보내서 힘을 갖다가 북돋웠습니다. 그러니까 증기기관이라서 바로 옆에만 아니라 3차 산업혁명, 인간의 인지 기능을 멀리 볼 수 있고 멀리 들을 수 있고 무한대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 4차 산업혁명 제 마지막 남은 뇌를 갖다가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어요. 근데 다 만들었죠 인간이. 그러면 그 다음은 뭘까요? 저는 그 다음은 이제 인간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5차 산업혁명이라고 말을 많이 붙인다면 그건 헬스케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다른 거 더 이상 이제 도움받을 게 없어요 인간. 근데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산업혁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물론 한 2-30년 동안 오래 가겠지만 그와 동시에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헬스케어의 진화 속도는 굉장히 빠를 거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사람들은 고령화된다. 고령화되면 어떻게 된다? 의료비가 무지무지 많이 든다. 그러면 누가 되냐?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불가능하다.
그러면 결국은 고령화됐을 때 의료비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식적인 수준에 머물기 위해서는 그러면 엔지니어링이 들어가서 이거 코스트 다운을 엄청 해야 되고 보편타당한 의료를 모든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공학기관의 의학으로 넘어가지 않고 마치 아이솔레이트 해가지고 특별한 아주 비싼 그러한 치료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트렌드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아까 말했지만 사람이 오래 살아야 되는데 아까 백석기 총장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 수명이 은퇴하실 때 앞으로 평균 수명까지 20년 더 살면 돼 그랬는데 은퇴하시고 7년 지나서 보니까 이제 평균 수명까지 아직 23년 더 남았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점점 오래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너 신장 내년이면 갈아야 돼? 신장 갈자? 무릎뼈 아파질 거니까 갈자라는 게 프레딕티브 메디슨이 나올 겁니다. 예측 예방의학으로 이제 전환이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 동원되는 모든 기술은 공학입니다. 인공지능, 유전자 분석 등등 모든 것이 공학입니다. 그래서 공학을 기반으로 한 메디슨이 나와야지만 앞으로 우리 발전 속도를 맞출 수 있다. 전 세계 현재의 그 의료 산업은 1병 3천조입니다. 보시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물론 의술까지 포함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이오 헬스 산업을 한 3천조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바이오 헬스 산업만 이야기하는 거고요. 병원까지 지금 1병 3천조입니다.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고령화됩니다. 저거보다 더 빨라집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게 1.5%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조선 10%에서 20%, 30%입니다. 저거 우리가 최소한 저는 요즘 이야기합니다. 10%는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산다. 그런데 저거는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에 기존 산업이 있는 도시에 더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 곳에 새로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앞으로의 산업이다. 그래서 지방에서 지방 중심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학교는 거기에 From Treatment to Prevention으로 가면서 많은 연구 결과들을 이미 내놓고 있습니다. 왜 빨리 안 가느냐? 중간에 중계를 해줄, 환자한테 중계를 해줄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과학점을 양성하는 새로운 의학교육 시스템을 공학을 중심으로 해서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사이언티스트, 엔지니어, 디스커버즈, 인벤터, 이노베이터의 역할을 해야지 그냥 임상의사만 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준비가 됐습니다. 이미 아까 그 맨땅에서 시작한 게 지금 교사가 아니라 사실은 뜯어보면 방사능 가습기가 저렇게 있죠. 세포막 단백질 여기 뒷면에 물은 열었죠. 체인지업 그라운드 이것이 여기 물은 열었죠. 뭔가 환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춰주면 우리는 새로운 이노베이션, 새로운 점프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며칠 전 조선일보 1면에 난 기사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20분 만에 국내에서 개발. 근데 써야죠. 지금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입니다. 제가 어제 사실 몇 분은 보셨을지 모르지만 이재명 후보가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왜? 우리 설립 이사장님 때문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10주기에 헌화하시기 위해서 잠깐 왔는데 그분 모시고 제가 제 방에 가서 잠깐 말씀드린 그 한 페이지입니다. 이 왼쪽이 보스턴 1980년대입니다. 오른쪽이 2018년. 왜 이렇게 변했냐? 바이오 산업 때문에.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서 지난달에 같은 하버드 MIT에서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일리노이 의대가 새로 왜 만들어졌고 왜 공학기반으로 모든 걸 바꿔내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학교가 35년의 역사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35년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걸 꼭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를 그대로 제가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이거였습니다. 우리 사이언스, 엔지니어링의 레미지는 매스다. 그렇지만 앞으로 의사들이 쓸 언어는 이상한 러시아어가 아니라 라틴어가 아니라 엔지니어링이 당신들의 언어가 되어야
앞으로 의사들은 또 그 바이오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말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미래의 국가과학자상의 좌대가 텅 빈 상태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명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명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들 같이 도와주셨으면 하고요. 같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이 마지막 어록을 되새기면서 그렇지만 10년이 되신 설립이사장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정말 잠이 안 올 정도로 설립 이사장님 10주기인데 하여튼 후보가 오셔서 저희들의 위시리스트를 말씀드릴 기회를 가졌고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 과학적이지는 않지만 뭐라 그럴까요? 가슴에 설립 이사장님 덕분에 이런 기회를 가졌구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건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에 좋은 커피를 학생들한테 맛보게 하고 싶어서 커피숍을 하는 학교 브랜드로 열었고 그 다음에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를 좀 찾아가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한 1년에 걸쳐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커피를 찾아와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설립 이사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태어나신 곳, 그 기념관 바로 옆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나가실 때 하나씩 선물로 좀 받게 있는데 그게 저희 학교랑 우연한 기회에 기장에 있는 커피숍이랑 컬렉하는 커피입니다. 그거의 원산이 바로 우리 또 설립 이사장님 그 태어나신 곳에 옆에서 왔다는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냥 갑자기 오늘 이런 일들이 뭐라 그럴까 아직도 우리 곁에 계시다는 그 비과학적이지만 그냥 의존하고 싶은 약한 인간의 마음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저 자대를 채우자고 같이 노력하자고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환 총장님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공개해 주시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네, 다음으로 동문재단의 비전에 대해서 박상태 총동창회 회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상태 회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이 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포스텍키안 여러분께 동문사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포스텍 동문재단의 비전에 앞서서 저희 동문들에게 보여주셨던 우리 명예회장님의 어떤 이미지가 어땠는지 나름 너무 이렇게 공식적인 이 동영상 자료들은 많이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실제 제가 옆에서 느꼈던 가장 소탈하시고 우리 동문들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을 찾기는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유튜브를 좀 뒤지다가 약간 음질이 좀 나쁘고 화질이 좀 떨어지지만 이 영상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일단 잠깐 보고 싶습니다. 동영상 부탁드립니다. 광공대에 더 우렁차고 빛나는 내일을 기원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박태준 설립 이사장의 가슴에 섞여는 포항공대 사람만의 열정을 뜨겁게 느낄 수 있었다. 지금 도서관이 생겨서
어때요? 미술 보이는 거 아니야? 어때? 좋아? 고등학교 어디 들어갔어? 포항 삼전주에 선배. 제철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이거는 나한테 오니까 이제 앞으로 공부하기 쉽겠지. 더 잘해야 되겠죠. 노벨 수상자가 10년에 나온다고 그런 총리 돌아가셨어. 총리가 인사를 쳤는데. 정말 듣겠다. 머릿속에서 어떤 상상을 하고 있어. 지금 실제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젊은 학생들과 아주 작은 소리스는 세월을 뛰어넘은 무언가를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내겐 이렇게 아름다운 자네들이 있었지. 그래, 자네들이 있었지. 그렇게 박태준 설립 이사장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네. 우리 총동창회에 현재까지 명예회장이라는 호칭을 갖고 계신 분은 박태준 명예회장님이 유일하십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분께서 보여주셨던 이 모교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아까 우리 성민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모교의 교수님들 그리고 이제 이 수많은 동문들에 대해서는 정말 가족으로 생각하셨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10주기를 맞이하면서 동영상을 찾아보니까 좀 먹먹해지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명예회장님께서 이 35년 전에 그 모교를 설립하던 시점에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립이 아니고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논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기록은 이제 모교 20년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저기 이대공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스토리를 훨씬 정확히 알고 계실 거고요. 거기 보면은 포스코가 물론 큰 기업이긴 하지만은 포스코 혼자서 당시에는 대학을 과연 설립할 수 있을까? 돈을 벌어서 대학을 꾸려 나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50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 30년은 포스코가 흑자를 낼 것 같고 그 정도면 설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30년 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명예회장님께서는 30년은 포스코가 지원을 하더라도 그 이유는 우리 포항공대 졸업생들이 MIT나 스탠포드 같은 유수의 대학들처럼 동문들이 대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셨고요. 그 뜻이 우리 이서구 동창회장 때 이렇게 승인해 주셨던 총동창회의 3대표로 저는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어서 APGC 회장을 맡고 있는 박재홍 회장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하버드, 스탠퍼드, MIT 같은 데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자금들을 갖고 있고 재정적으로 이 사립대학들이 돈을 쓰고 있을까요? 자, 하버드 보시겠습니다. 현재 기금 운용 규모가 532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60조 이상이 되겠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작년도에 그 금액이 33% 늘었다는 것이고요. 스탠포드 같은 경우는 419억 달러, 한 50조 정도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작년에 40%가 늘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자금이 늘어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 전체 운영 예산의 20%를 이 발전기금에서 충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장학금 같은 이런 기본적인 운영비 13.3억 달러, 한 1조 5천억 되겠네요. 그리고 팬데믹과 같은 그런 특수한 상황을 대비하는데도 3.8억 달러, 4, 5천억 정도 썼고, 신규로 시설을 건립하는데도 5억 달러 이상 지출을 했다고 합니다. MIT 같은 경우에는 274억 달러, 여기는 증가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한 30조 되겠네요. 이렇게 증가한 예산을 가지고 교수님들 월급을 일괄적으로 3% 인상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 대학들을 보겠습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연고대, 뭐 다들 한국에서는 내노라는 이제 명문 대학들인데요. 그럼 이 대학들이 해외의 탑 클래스 대학들처럼 재원을 충분히 갖고 있을까요? 좀 역설적이게도 이 한국의 5개 대학은 기본적으로 발전기금으로 대학의 일정 부분의 운영비를 충당하는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대가 별도 재단으로 이제 발전재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6,300억 정도의 재원을 갖고 있고, 서울대는 뭐 그 대학 차원의 그 기금뿐만 아니라 뭐 의대, 공대 따로따로 또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합쳐도 1조는 되지 않습니다. 서울대는 기본적으로 정부 보조금 연간 5천억, 그리고 등록금 한 2천억, 이 주요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만 고민은 아니죠. 서울대도 항상 재원이 고민입니다. 카이스트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별도 재원이 하나 있긴 합니다. 요즘 언론에서 보면은 카이스트에 뭐 기부금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들 많이들 표현을 하시는데, 또 실제 내막을 들어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부 보조금 2천억, 여기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이제 과기부와의 이제 특수한 관계로 인해서 이 R&D 과제로 상당 부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카이스트도 아직 재원 부분에서는 해결책이 없는 상태고요. 저희 포스텍은 별도 재단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발전기금 형태를 재단으로 분리하지는 않았는데요. 역설적이게도 그래도 가장 그 미국 시스템하고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그 재단에서 수익회계라는 부분으로 이 투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당 부분은 포스코 관련 주식들인데 한 1조 2,500억 원 정도의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정보 보조금, 뭐 등록금, 이거는 저희 연구 중심 대학에서는 의미 없는 숫자가 되겠죠. 연고대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발전재단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연대는 한 4천억 정도의 수익회계 기금을 갖고 있는데 등록금이 4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전형적인 이제 등록금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구조고, 고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4천억 정도 되면 등록금이 주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수익회계 자산은 7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빨간 부분을 표시를 해놨지만은 작년도에 2020년 기준으로 이 5개 대학 가운데 기금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역설적이게도 우리 포스텍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포스텍의 기금 운영에서 이 포스코 관련 주식
주식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포스코의 신사업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에 해당하는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하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 주식을 재단이 갖고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한 3, 4천억의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결국 스타트업이죠. 결국은요. 신사업이고 연고대는 전통이 오래됐지만은 아직도 부동산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고요. 이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하버드, 스탠퍼드, MIT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기금 운용의 포트폴리오가 스타트업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느냐. 저희 포스텍 동문재단은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이제 막 올해 설립을 했고요. 그렇지만은 저희 동문사회에서는 우리 동문재단이 결국 카이스트 서울대 기금 규모를 곧 추월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왜냐? 우리는 이제 핵심적인 전략으로 1% 주식 기부 운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동문사회에서는 APGC를 중심으로 해서 스타트업을 창업하면 우리 동문재단에 1% 정도는 기부를 하고 시작하자. 이 운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 조금 있다가 그 본보기에 해당하는 그 주식 기부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기부금 전달식을 거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주식들이 모태가 돼서 저희 동문재단이 갖고 있는 기금의 포트폴리오는 유망한 동문 창업기업의 스타트업 주식들로 채워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 나중에 선진 세계 탑 클래스 대학들처럼 그런 기금 규모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우리 박 대표님께서 동의해 주시고 또 인커리지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 동문재단은 박태준 동문의 이름으로 후배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장학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스타트도 곧 이어서 사례를 전달하는 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생뚱맞게 보실 수도 있지만은 저희 동문사회에서는 서울 도심에 저희 희망으로는 이제 포스코 센터 자리 정도이고요. 이런 곳에 우리 동문회관을 건립하는 기금을 모금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그 여러 가지 사립학교법이나 이런 그 제한 요소 때문에 이 포항에서 이 지역적 한계를 느끼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동문사회에서 스스로 희망하는 여러 가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부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이것들이 결국 모교의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 성장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앞으로 내년까지 진행될 사항들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문 77인이 참여해서 올해 1월에 약 3억 원 정도를 모금해서 법적으로 인가를 받은 재단법인을 설립을 완료하였고 기획재정부의 공익법인 시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 저희 1% 주식기부운동 그리고 박태준 동문장학금 모금운동을 시작하였고요. 내년에는 이런 실제 재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변수이긴 하지만 이런 기부 캠페인과 어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모교와 함께 추진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은 꿈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이고
우리 포스텍이 설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될 2036년에는 재단의 순자산 규모가 1조 원, 그리고 매년 1천억 원 이상의 기여를 할 수 있는 재단으로 커나가겠다라는 것이 저희 동문재단의 1차 비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상태 총동창회 회장님의 비전을 공유해 주시는 자리였습니다. 이제 동문재단 설립 출자금 기부에 참여하셨던 동문들을 무대로 모시고 동문재단 설립 출자금 전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윤, 함일한, 이정숙, 정하원, 유주현, 박찬후, 박환효, 주진명, 홍병희, 차준회, 장영태, 박성진, 윤건수, 송민석, 정은용, 이은성, 박재홍, 유영란, 이승준 동문께서는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쪽에 다. 네, 이렇게 2열로 맞춰서 서주시겠습니다. 약간만 왼쪽으로 좀 봐주시겠어요? 네, 포스텍의 미래를 위해 동문사회의 에너지를 모아 포스텍 동문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 설립 출자금을 기부해주신 77인의 동문을 대표해서 1호 기부자인 생명구공학번 이호윤 동문이 출자금을 동문재단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윤 동문과 총동창 회장님은 무대 가운데로 나와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호윤 동문이 총동창 회장님께 기부금 판례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억 8,350만 원을 기부해 주신 77인의 동문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모두 판넬과 함께 정면을 봐주시고 네, 기념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촬영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박 시장님 얼굴 안 보입니다. 네, 찍겠습니다. 설립 출자금 기부 77인 동문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상태 회장님을 제외한 동문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준 명예회장님의 모교 설립 정신에 부합하는 재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하는 박태준 동문 장학금 약정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덕수 동문님 무대 위에 올라주십시오. 네, 전기전자공학과 부산학번 김덕수 동문님입니다. 모교의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1,00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 동문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념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김덕수님 다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포스텍과 동문재단의 발전을 위해 큰 뜻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포스텍 총동창회와 APGC가 함께하는 동문재단 1% 주식기부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전달식에 함께해 주실 박재홍 APGC 회장님과 함일한 동문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학과 8학번 함일환 동무님은 H에너지 주식 2억 1,811천원 상당을 포스텍 동문재단에 기부해주기로 약정하셨습니다. 예, 세 분 같이 판넬과 함께 정면을 보시고 기념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예, 방금 진행했던 포스텍 동문재단 1% 주식기부 캠페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박재용 회장님 무대 중앙에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87년도 일기 입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총동창회 부회장을 했고 2011년부터 15년까지는 총동창회 회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2017년부터는 지금 이제 기업모임인 ABGC 회장을 이제 맡고 있습니다. 저기 오늘이 또 이제 명예회장님 추모와 그 다음에 비전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모에 대한 부분과 비전에 대한 부분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은 저희가 이제 앞서 박상대 총동창회장이 얘기했던 저희가 3대 지표, 사실은 그 3대 지표라는 부분이 저희가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처음에 그 지침을 주셨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살아오면서 이제 주변을 이제 돌아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3대 지표가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느끼게 되는 이제 그런 지침인데 이 자리가 2007년도에 이제 명예회장님이 이제 좋아하시는 식당에서 저희가 이제 당시에 이제 백성기 총장님과 같이 했던 자리고요. 이날 이제 2007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겨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백성기 총장님이 총장님 되시고 얼마 안 되셨을 텐데 이거 관련된 에피소드를 하나만 제가 좀 추모 자리니까 좀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서 동일한 자리에서 한 6개월 전에 박찬모 총장님하고 저희가 한번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때 박찬모 총장님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때 명예회장님이 총장님한테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다음 총장은 누가 될 것 같아? 라고 질문을 하셨고 박찬모 총장님 그건 보안사항이라서 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박태준 이제 명예회장이 불같이 말을 내시면서 학교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어떡하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박찬모 총장님 나이 들어서 이렇게 야단 맞은 지가 참 오랜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식당입니다. 같은 식당이고 두 번째 이제 저희 이제 백승희 총장님이 총장님 되신 이 자리에서 우리 이서구 오늘 참석을 못한 이제 이서구 총장회장이 명예회장님께 저희 동문들이 앞으로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좀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냐 하고 말씀을 이제 여쭈었을 때 말씀하신 게 이 한 세 가지 3대 지표를 말씀하셨습니다. 내용 보면 결국 이제 저희 열심히 해서 잘해라 하는 부분과 혼자서는 잘 안 될 테니까 주변과 같이 잘 어울려서 해라. 그리고 잘 됐을 때 주변을 보살펴라 하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저희한테 큰 의미가 있는 세 가지 정도 하셨고 제가 이제 현재 기업모임 회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 동문재단에 사실상은 우리 박성태 총동창이 맡고 있는 회장이 맡고 있는 동문재단에 수혈을 하는 역할이 이제 기업들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동문들의 또 여러 가지 이제 기부금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한 세 가지를 정말 명심을 하면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17년부터 동문기업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첫 번째 거는 우리 동문들이 제가 이제 저도 사회에 나왔고 여기 있는 모든 동문들도 느끼겠지만 다 잘합니다. 어떻게 보면 효자동 우리 포항 포스텍 기숙사에서 살아남는 법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각자 잘합니다. 잘하는데 그 다음 필요한 건 뭐냐? 두 번째
같이 사실은 어울려서 잘하는 부분과 잘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베풀어야 된다. 이제 그 두 가지. 그래서 저희는 특히 기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많은 교류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창업하는 후배를 이끌어주자. 그래서 중간에 뭐 저희들 엔젤 그룹도 만들어서 투자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많은 교육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서로 멘토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잘 됐을 때는 우리가 먼저 기여하는 모습을 보이자 해서 이제 그 다음으로 저희가 한 게 이겁니다. 저희가 이제 87년도에 포스텍에 저희는 입학을 하면서 포스텍이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이제 저희는 20년이 지났죠. 아마 그때 정도 됐을 때 명예회장님이 이제 어른이 됐으니 저희 어른이 됐으니 이제 어느 정도 지침을 좀 얘기를 해줘도 되겠다만 생각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포스트키안의 어떤 3대 지표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셨고 저희가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저희가 동창회 부분도 좀 더 셋업을 해서 그때가 저희가 후대 이제 동창회였는데 그래서 동창회 활동도 좀 더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직도 준비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1년 정도 돼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동창회 회장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1% 기부가 사실은 오늘 처음 한 건 아니고요. 2011년도에 제가 10개 기업 정도가 학교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때도 명칭은 1% 기부였습니다. 저희가 당시에도 그렇게 사회에서 많이 성공한 사람들보다는 이제 출발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마음을 가지면서 나중에 또 포텐셜이 있는 거니까 결국은 잘하는 사람들이 1% 기부를 하자. 그래서 이제 1% 기부를 했고요. 그 다음 최근에도 이번에도 오늘 이제 우리 한민환 대표가 좀 빨리 해주시는데 의사를 보이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1% 기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저희가 2018년 여름에 저희가 APCC 워크샵에서 하나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10년 안에 우리 학교를 우리 손으로 먹이 살리겠다 하는 굉장히 단순한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우리 박상대 동창회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2036년에 1조 천억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저희 기업들하고는 약간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는 2028년까지 하겠다.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재단에서는 좀 천천히 하겠다고 하니 그거는 조율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선언을 하고 사실상 완성은 뭐냐면 저희가 동문재단이라는 부분을 2020년부터 준비했지만 올해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기가 저희가 담는 바구니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이 1% 기부 문화를 통해서 결국 동문재단에 저희가 담아서 결국 저희가 테레피 운동을 해서 저희가 성과를 보이겠다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 이제 기업인들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92년 10월 3일날 명예회장님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가서 이제 어떤 과거감사에 대한 고뇌를 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 TNF를 완성을 하는 날 저희도 박태준 명예회장님 묘소에 가서 저희의 과업을 완성했다 하는 것들을 꼭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재영 APC 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교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면의 가사와 함께 교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항상 난
드리겠습니다. 먼저 1년에서 3년에 계신 내빈분들께서 무대 위로 한번 올라와 주시겠습니다. 네, 3년까지 내빈분들 올라오셔가지고 같이 기념 촬영 한번 다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올라오셔도 됩니다. 가운데로 오십시오. 가능하면 2열로 서주셔가지고 뒤에 계신 줄에서 이렇게 사이사이로 얼굴이 나오도록 좀 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약간씩만 왼쪽으로 좀 와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1열에서 3열을 제외한 나머지 좌석에 계신 분들께서 참 같이 사진 촬영할 건데요. 나머지 뒤에 계신 분들 다 같이 올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만 왼쪽으로 좀 더 와주시겠어요? 약간만 왼쪽으로 좀 와주시고 뒤에 계신 분들은 앞사람의 이렇게 어깨 사이사이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총 동창회 고 박태준 명예회장님 10주기 추모 및 동문재단 비전 선포식을 종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서 포항에 찾아주신 동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목요와 총 동창회가 함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됐길